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 중에 오류 추정이라는 것에 대한 문서입니다. 네. 이게 뭐랄까, 마치 그 베테랑 형사가 직감으로 딱 범인을 예측하듯이 테스터가 자기 경험을 써서 소프트웨어의 숨은 오류를 콕 집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할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그 테스트 분석가가 있잖아요. 네. 그 분석가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걸 총동원해서요. 설계나 개발 과정 중에 이런 종류의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미리 좀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 짐작이요? 그냥 막 찍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과거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좀 비슷한 시스템에서 얻었던 그런 통찰 같은 거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그 문서에도 나왔던데 틀린 비밀번호를 계속 입력하면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렇게 예측하고 테스트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식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통합 테스트나 시스템 테스트 이런 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거의 모든 테스트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고요. 심지어 다른 좀 정형화된 테스트 기법들을 보완하는 역할도 해요. 아, 보안 역할이요? 네. 특히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처음 딱 만났을 때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렇군요. 처음 볼 때 감 잡기 좋겠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위험 요소가 숨어 있을지 미리 좀 파악해보는 그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도 이 오류 추정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이 기법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점입니다. 한계점이라면 어떤 걸까요? 역시 그 경험에 의존한다는 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방식의 효과는요, 전적으로 테스트 분석가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좌우되거든요. 아, 그래서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오류 추정은 숙련된 직관을 써서 예상 못한 버그를 잡는 되게 강력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그 효과가 테스터 개인한테 너무 달렸다는 거. 양날의 검인 셈이죠. 네네. 특히 어떤 특정 코드 유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 패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한 정말 숙련된 테스터가 수행할 때 가장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경험 많은 테스터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근데요, 이게 경험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면 팀 전체적으로 테스트 품질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그 테스트 커버리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테스트 커버리지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네, 우리가 테스트로 소프트웨어에 얼만큼을 점검했나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오류 추정은 뭐랄까 체계적인 목록보다는 직관을 따르니까 얼마나 충분히 했나 이걸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자주 쓰이기는 하는데 문서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문서화 문제?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중에 똑같이 따라하기가 뭐랄까 재현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끔 테스트 케이스를 문서화하더라도 작성자만 이해할 수 있게 적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걸로 주로 어떤 종류의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뭔가 일반적인 테스트로는 잘 안 잡히는 그런 것들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로 테스터가 경험상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추측해서 찾아내는 그런 결함들이죠. 네. 때로는 결함 분류법이라고 해서 미리 정의된 오류 유형 목록 같은 걸 참고해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아, 결함 분류법? 네, 이런 결함들은 보통 정해진 절차대로 입력 넣고 출력 확인하는 그런 일반적인 블랙박스 테스트에서는 좀 놓치기 쉬운 종류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만약 그 결함 분류법을 썼다면 테스트한 항목수를 전체 항목수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커버리지를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긴 한데요. 네. 그렇지 않다면 커버리지는 결국 테스터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결국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오류 추정이라는 건 테스터의 직관, 경험, 이런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그렇죠. 그만큼 테스터 개인의 역량이 너무 중요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나 재현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체계적인 테스트 방법들이랑 같이 쓸 때 그 가치가 더 퍼지는 뭐라 약간 조커 카드 같은 그런 역할? 맞아요. 좋은 비유네요. 정형화된 테스트를 보완하면서 인간의 직관과 경험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더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네. 여러분께서 직접 테스터가 아니시더라도 이 기법을 이해하시는 건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체계적인 절차랑 또 인간의 전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이걸 보여주는 좀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 오류 추정 기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경험이나 직관에 크게 의존하고 또 문서화도 어렵다면요. 혹시 미래에는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기술이 이런 숙련된 직관의 일부를 좀 학습해서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재현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앞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또 어떻게 진화할지 이런 방향으로 상상해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한 관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